접속도로의 부실 시공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시공조차 눈가림식으로 이뤄져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구지역이 진정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낮 기온이 올라가면서 대규모 가축 매몰지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물가에 대학가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방값이 크게 올라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여러 명이 공동 자취하는 학생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영호남 산악인들이 히말라야에서 숨진 동료 실시를 찾기 위해 원정 등반에 나섰습니다. 히말라야 14자원 등에 도전하는 김재수 대장도 출국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거가대교 접속도로가 부실 시공됐다는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면 재시공했다는 구간조차도 눈가림식 부실 시공은 여전했습니다. 현장을 원용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가대교 접속도로 경남 구간은 17.6km. 지난해 12월 9일 준공검사까지 받았지만 부실공사 흔적이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부실시공 보도 이후 경상남도가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지시했고 오늘 모든 공사가 마무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거가대교로 연결되는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입니다. 재시공까지 모두 끝마쳤다고 하는 곳이지만 여전히 곳곳에는 부실공사 투성입니다. 콘크리트 균열 부분은 실리콘으로 땜질했고 하천홍벽엔 조그만 돌들로 채워 넣었습니다. 아스콘도로 포장은 접착이 안 돼 손으로 조금만 건드려도 파여집니다. 식어버리고 나서 이렇게 포장을 하니까 접착력이 없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전부 다 불량인데 이거 좀 있으면 다 이런다. 지하 통로 박스엔 여전히 습기가 차면서 바닥에는 물이 고이고 있습니다. 보수공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보면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된 것인지 이 옆쪽으로 해가지고 스며드는 그 습기가 굉장히 차거든요. 장목면 농소교 부근의 또 다른 접속도로. 초지로 조성돼야 할 곳은 자갈밭으로 방치돼 있고 조경수는 모두 말라 죽었습니다. 심지어 심지 않은 나무들도 한두 그루가 아닙니다. 부실공사가 예실했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의 위원회에서 한 달 후에 현장 실사를 한 번 더 실시할 예정이고. 이 같은 부실공사는 접속도로에서만 무려 320건에 답니다.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가 시공한 도로인데도 이같이 계속 부실이 발생하자 경상남도는 원점에서 전면은 재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접속 구간의 전 구간에 걸쳐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또 오늘 지적된 내용하고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저희들 보수 보강하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인 부실공사인 만큼 하자보수나 보수 보강공사를 모두 끝내려면 앞으로도 3개월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원용관입니다. 일본의 원전 폭발로 방사능 유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해공항과 국제여객터미널에 오늘부터 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운영 지침이 앞뒤가 맞지 않아서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조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출발해 부산에 도착한 항공편에서 승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입국 심사대에 앞서 방사선 감시기를 한 명 한 명 통과합니다. 원래 저번 주에 왔다가 다시 갔는데 지금 일주일 만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우선 오니까 좀 안정이 돼요. 매일 잠을 못 잤어요. 고리원전에서 옮겨온 방사선 감시기는 방사선 수치가 1마이크로시버트를 넘으면 경고음이 울리게 됩니다. 1에서 100마이크로시버트 사이의 방사선 수치가 나올 경우엔 현장에서 정밀 측정을 하고 물로 옷과 몸을 씻은 뒤 입국하게 됩니다. 방사능 측정 결과 100마이크로시버트 이상이 검출될 때는 지정된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2차 오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 정도 되면 전염이 돼요. 다른 사람한테요? 그렇기 때문에. 공항과 마찬가지로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도 방사능 감시기가 설치돼 배편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시기 통과는 강제가 아닌 입국자 선택 사항입니다. 전염병과 달리 검사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받아서 해버리면 또 이거 또 더 난리 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자율적으로 이제 희망대에 한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량의 피폭자가 검색 없이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도 진짜 들고 놓고 난리가 나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이제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불법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결국 시민 불안 잠재우기를 위해 방사선 감시기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하나마나한 방사선 검사로 면피에 급급하기보단 시민들을 상대로 정확한 설명에 나서고 상황이 더 악화됐을 때를 대비한 행동지침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일본의 원전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이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비나 눈이 내릴 경우에 가능한 한 신체 노출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은 국제기구인 재해예보센터가 경고한 바와 같이 동아시아 상공에 방사선 오염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이번 주말에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 만큼 비나 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원전의 연장 운영 중단과 원자력 중심의 전기 공급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경상남도는 안전 수칙을 마련해 홍보를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창원대학교가 교류 협정을 맺고 있는 일본 센다이시 도호쿠 대학을 돕기 위해서 전체 교직원 한 달 급여의 1%를 공제해 2천여만 원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본의 9개 대학과 교류하고 있는 경남대학교는 어제부터 단과대학 학생회 간부들이 나서서 자발적인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경상대학교 하우송 총장은 교류 협정을 맺고 있는 일본의 14개 대학에 위로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구제역 사태가 요즘 잠잠합니다. 2차례 백신 접종 이후에 진정세에 접어들었는데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매몰지역 관리가 더 절실해졌습니다. 박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제역 가축 매몰지 주변으로 방역 차량이 연신 소독약을 뿌립니다. 지난 1월 23일 첫 구제역 발생 이후 확산 일로에 있던 김해 지역엔 이달 들어 벌써 보름째 구제역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양산에서도 열흘이 지나도록 의심 신고조차 접수되지 않아 방역당국이 가축의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가축 분변이라든지 가축의 판매 그리고 도축장의 출하 이 부분이 완전히 풀리게 되겠습니다. 2차례에 걸친 백신 접종 이후 구제역이 진정세로 돌아선 겁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 내 고속도로와 국도에 설치된 방역 초소 약 200곳이 이제 80곳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하지만 구제역 여파로 휴장 중인 도내 14개 가축시장은 전국의 모든 이동 제한이 풀릴 때까지 문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경남만 해도 6만 마리 가까운 소, 돼지가 묻힌 74곳의 매몰지입니다. 가축의 핏물이 마을 실개천으로 흘러들었던 한 매몰지, 무려 7,300여 마리의 돼지가 매몰된 곳으로 이후 지하 10m 깊이로 차수벽이 보강됐습니다. 이달 초 정부의 합동 전수조사 결과 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도내 8개 매몰지에 대해 시설 보완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경상남도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온 상승과 함께 매몰 가축들의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지하수와 토질 오염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환경평가라든지 그런 주변 환경에 대한 오염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방역당국은 매몰지마다 한두 명의 공무원이 책임 관리하는 담당 관제를 운영하는 한편 주민신고제를 적극 활용하는 등 2차 환경오염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묵입니다. 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물가에 대학가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방값이 많이 오르면서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거나 학생들이 공동으로 자취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윤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교 3학년 김진우 씨는 이달 초 기숙사로 들어왔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자취방에서 혼자 살았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밖에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비싸니까 부모님한테 조금 무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최근 물가고에 대학생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높았던 대학의 기숙사 경쟁률은 올해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둘이나 셋이서 함께 자취를 하는 대학생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나눠내면 그만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대학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에는 룸메이트를 구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엄마도 친구랑 같이 살면서 이렇게 월세 같은 것도 이렇게 서로 나눠서 내면은 좀 더 전략되고 좋지 않나 해서. 3명이서 같이 살면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수하면서 치솟는 물가가 대학생들의 주거 행태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 경남 지역의 주유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휘발유 평균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오늘 경남 지역의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1리터에 1,940원 97전으로 지난 2008년 7월 16일에 기록한 최고 가격인 1,938원 54전을 2원 뛰어넘었습니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속에 경남의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0월 이후에 계속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남과 광주, 전남의 산악인들이 히말라야에서 숨진 동료들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원정 등반에 나섰습니다. 히말라야 8,000m급 14개 봉우리 완등에 도전하는 김재수 대장도 출국했습니다. 김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24일 세계 8위봉인 해발 8,163m의 히말라야 마나술루봉 등정에 나선 경남과 광주, 전남 산악인 5명은 정상을 50m 앞두고 강한 바람 때문에 도전을 포기했습니다. 하산 과정에서도 악조건이 끈질 않자 윤치원, 박행수 대원은 다른 대원들을 먼저 내려보냈지만 자신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를 보기 전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막연하게 거기에 잠들었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숨진 동료들의 시신을 찾기 위한 마나술루 원정대 8명이 출국했습니다. 이달 말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한 뒤 수습에 나설 계획인데 시신을 발견하면 헬기로 공수한 뒤 6월 초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꼭 우리 대원들의 시신을 찾아서 자기들 가족 앞에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한국에 모시게끔 해줘야 됩니다. 경남산악연맹 김재수 등반대장은 세계 9위봉인 해발 8,091m의 안나푸르나를 등정하기 위해 네팔로 떠났습니다. 김 대장이 등정에 성공하면 국내에선 4번째, 세계적으로는 21번째 히말라야 8,000m급 14개 봉 완등자 반열에 오릅니다. 한 발은 고통이고 한 발은 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고통과 희망이 계속 교차하면서 정상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산악 역사를 이끈 경남 산악의 새로운 역사가 될 이번 두 등반이 성공할 수 있을지 그 소식은 다음 달 히말라야